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던 HD고요. 네.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워낙 또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안이죠. 네. 그래서 이 영상만 따로 찍고 있는데 전북의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고안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가대표 수비수인 김민재가 고심 끝에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김민재가 베이징 고안의 러브콜을 받고 이적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곧 공식적인 이적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도 구단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제안을 받았으며 베이징이 제시한 이적료가 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0억 정도고 지난 2017년 텐진 취한첸이 알 아흘리에서 뛰던 권경원을 데려갈 때 지출한 이적료가 1100만 달러, 125억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무대를 K리그로 한정시키면 역대 최고 이적료이며 올해 초 텐진이 수원의 조나탄 영입에 600만 달러, 65억을 지급했던 것보다 거의 90억이 더 많습니다. 아니, 30억 이상 더 많은 금액입니다. 베이징 고안은 김민재에게도 특급 대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고안이 제안한 조건은 4년 동안 총액 165억에 달하며, 그러니까 김민재가 4년 동안 베이징 고안에 있는다면 165억을 벌어들일 것이며 연봉으로 따지면 매년 42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김민재가 현재 전북에서 받는 연봉은 수당까지 포함해 5억 원 정도이고 순식간에 이 중고로 가면 8배 이상 이 연봉이 뛰는 금액이죠. 당초 최강희 감독이 있는 갈 텐진 취한첸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지만, 그리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간다면 텐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 베이징 고안이 갑자기 변수로 등장을 했고 베이징은 김민재 영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에이전트들이 한국의 여러 센터백을 소개해 주었지만 베이징 고안은 오로지 김민재 영입에만 목숨을 걸었고 베이징 고안 회장과 팀의 감독인 로저 슈미트 감독은 오직 김민재만을 강력하게 원했다라는 후문이며 베이징은 김민재를 잡기 위해 텐진이 제시한 이적료 7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금액을 베팅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봉 수준도 베이징이 텐진보다 더 나았으며 김민재는 자신을 원하는 베이징 고안의 정성을 본 후에 이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슈미트 감독의 존재에도 끌렸는데 슈미트 감독은 황희찬이 뛰었던 잘츠부르크와 손흥민이 뛰었던 레버쿠젠을 감독으로 거친 능력 있는 지도자이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손흥민과 함께 레버쿠젠에서 호흡을 맞췄고 이미 한국 선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슈미트 감독은 김민재의 플레이를 관찰한 후 높은 평가를 내렸고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향후 유럽 진출을 돕겠다라는 말도 건넸다고 하며 아직 유럽 진출의 뜻을 품고 있는 김민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김민재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김민재는 전북에 대한 애착이 크며 전북에서 데뷔를 했고 그 데뷔한 2년 만에 팀을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으며 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최강희 감독이 이번에 전북을 떠나게 되면서 김민재도 축구 인생의 변화가 필요했고 월드컵 전 유럽 복수의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었지만 부상으로 출전이 좌절되며 이적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나서기로 했고 김민재 측근은 선수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고 김민재 측근은 선수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전북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팀을 떠나는 결심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나 전북의 상상 이상의 이적료를 안겨줄 수도 있고 슈미트 감독 같은 좋은 지도자가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김민재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고안은 슈퍼리그의 명문팀이고 2009년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2007년과 2011년, 2014년 리그 준우승을 달성한 중국 전통의 명가이며 2018년도에는 리그 4위를 차지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이징은
2019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전북과 한 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적이 성사가 되면 김민재는 다음해 3월 베이징에 녹색 유니폼을 입고 전주성에서 조별리그를 처음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민재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11일부터 울산에서 대표팀 현지훈련에 나설 것인데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베이징을 방문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후 정식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 고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 제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다. 이야기 들은 게 맞고 이 제안이 온 것도 맞다. 하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팀과 선수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제안인 것은 사실 맞지만 베이징이 아치엠에서 바로 우리와 전북과 만나는 팀이라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팬들의 소스 아니면 뭐 기자단의 소스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고 다니고 하는데 나는 저한테도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많이 알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알까 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풀친 메시지로. 그래서 제가 안 간다. 이것이 걔 왜 가냐? 요즘에 김민재가 계속해서 유럽 얘기를 했는데 가면 유럽으로 가겠지. 아시안컵 끝나고 가겠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 커요.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100억의 이적료를 전북에게 안겨줄 수도 있고 본인도 5억 받던 연봉을 40억 넘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김민재 선수의 선택에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 5억 받다가 40억 받는 거 크죠. 그리고 내가 김민재여도 개짱돌님이 100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쿠키. 맞다. 아까 개짜동님이 그 인사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이거 끌 수가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개짱돌님, 개를 또 너무 앞에 붙였네. 개짱돌님, 쿠키 1000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모티콘을 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다 써야 돼. 바로, 미쳤다리 미쳤다. 야스, 개짱돌님, 야스. 네. 다시 한번 제가 또 감사 인사 정말 쿠키 1000개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열심히 또 뉴스 하고 방송하라는 뜻으로 잘 받겠습니다. 와구 쭉쭉쭉. 네,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뭐 다시 김민재 얘기로 돌아오자면 김민재 선수에게 너무나도 큰 이 금액에 유혹이죠. 저는 그거 받아들인 것도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다만 내 입장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짧든 길든 뭐 누가 봤을 때는 짧은 축구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나름 제가 축구를 보게 된 계기가 1994년 미국 월드컵 거기서 이제 그때 서정원이네. 아이트 기억합니다. 나한테는 그게 너무 컸어. 초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안 할 테니까 축구 보라고. 너무 좋았어요. 수업 안 하는 게. 그때까지는 내 축구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TV 있는 선생님 책상 바로 뒤에 큰 TV가 하나 있었다고. 단상이 좀 있는 거. 나무 단상 있는 거. 그걸 이제 미닫이 같이 열어가지고 틀어줬어요. 스페인전을 봤지. 서정원이 마지막 경기 끝나기 전에 이제 인사이드 슛으로 오른쪽 골대로 밀어 넣으면서 좋아하는 모습. 그때 나는 서정원의 그런 약간 시작이 있었구나. 여튼간에 네. 그 모습을 보고 느껴지는 그 짜릿함을 내가 중독된 거예요. 골이 들어갈 때 그 짜릿함. 거기서 시작된 거야. 내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 뭐 98 월드컵 98 월드컵 때 학교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그때 시험 기간이었어요. 내가 그때 둘 중 하나 선택했지. 시험이냐 축구냐. 축구다. 왜냐. 보고 공부하나 안 보고 공부하고 똑같다. 축구를 봤죠. 네.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축구가. 계속해서 재밌었고 계속해서 주말에 이제
뭐 라면 먹으면서 아니면 낮에 뭐 축구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팀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고 이 팀 저 팀 다 좋아하면서 골 넣는 게 너무 좋았어요. 보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뭔가 그 하나의 골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게 저거에 한 번으로 되게 막 남을 흥분시킬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참 매력적이구나. 물론 어떤 스포츠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겠지만 축구라는 매력이 나한테는 되게 좀 새로웠죠. 그러면서 이제 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AC 밀란 팀이랑 막 맞붙기도 하고 뭐 조지 웨아가 오고 로베르토 바주가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해외 축구에도 슬슬 조금씩 이게 눈을 뜨면서 이제 그때부터 리버풀과의 나의 인연과 무슨 뭐 나중에 이제 수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여튼간에 내가 이제껏 짧든 길든 그리고 내가 축구를 이해하는 능력이 넓든 좁든 내가 이제까지 봤던 대한민국 수비수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김민재가. 우리 팀 선수도 아니고 우리 팀 그러니까 수원팀 선수도 아니고 수원 만날 때마다 잘하고 그렇지만 가장 기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홍정호가 중국에 갈 때도 똑같은 서운함을 내비쳤지만 홍정호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그 선택에 걔는 유럽에 가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 간 거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비판한 거고 이 김민재 선택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더 드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나도 중국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김민재가 이제까지 내가 봤던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는 좀 더 특별하고 스페셜한 수비수거든요. 빌드업에 대한 이해도도 많고 물론 어쩔 때는 너무 앞으로 나간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수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빌드업 특히나 울산현대에서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지금도 뛰고 있지만 오늘 경기 있는 리차드가 대한민국 수비수를 보면서 왜 대한민국 선수 수비수들은 공을 잡고 줄 줄만 알지 본인이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빌드업에 대한 것들에 좀 수비수들의 이해가 되게 낮다.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 김민재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그냥 뭘 배워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이 유럽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고 수비수지만 좀 더 발밑이 좋고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김민재가 제 욕심에 좀 롤 모델이 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민재한테 나름 제가 희생을 강요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비난하지 말자. 이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난 안 하는데 그렇게 김민재가 뭔가 대한민국 수비수가 유럽에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내가 축구 팬이니까. 내가 김민재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 중국과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뭘 할 수 없지만 아쉬워요. 엄청 아쉽고 사실 이게 오피셜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거의 그냥 거피셜 그 수준까지 갔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사실 중국 간다고 선수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가도 잘 박수 쳐주고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박수는 칠 수 있죠. 어차피 선택한 거고 끝난 거면은 정말 갔을 때는 박수 쳐줄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와서는 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국을 가는 능력 있는 선수들은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돈이죠. 그리고 중국 갔던 선수들이 거기서 성장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그 안에서 중국 선수가 발전하는 거 있겠지만 제가 뭐 지켜봤던 우리가 뭐 중고를 갔던 예전 1세대 말고 뭐 드록바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누구야? 아넬카 그리고 막 그 도르트문트 뛰었던 발데스 아무튼 그 전에 거의 1세대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축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축구가 좀 더 이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투자가 됐을 때부터 들어갔던 선수도 봤을 때 다 거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다 다시 유럽을 갔어요. 대다수가. 다시금 대다수로 유럽을 갔고 그렇게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인프라예요. 중국 축구가 인기는 있죠. 인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리그 수준이 이 외국인 선수하고 자국 선수하고 엄청나게 떨어지고
저는 거기서 뭐 이전에 뭐 장현수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좋은 감독이 있고 좋은 외국인 선수하고 부딪혀보면은 나아진다, 발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니 그럼 그 외국인 선수들은 기본 자체가 수준이 높으니까 발전할 수 없는 거겠지. 그럼 자국 선수를 봤을 때 아니면 아시아 선수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냐라고 했을 때도 뭐 누가 발전했지? 누가 잘 모르겠어요. 뭐 김영권 뭐 나아졌다 하는데 김영권은 실제로 이 광주에서 나아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약간 뭐랄까 월드컵을 통해서 더 그냥 이렇게 빵 터진 거지. 그 전에 오랫동안 뛰었을 때 김영권이 뭘 발전했는지 모르겠나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진짜 김민재는 가지고 있는 이런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김민재한테 그런 어린 선수들, 한국 선수가 유럽에 나가도 잘 할 수 있다. 수비수가, 중앙 수비수가 이런 롤모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 욕심인 거 맞아요. 제 욕심인 게 맞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에 대해 비판하시면 할 말 없지만 아쉬운 거죠. 김민재 선수를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다른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축구 중계할 때 김민재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잘 될 거다 했었는데 사실 제가 잘 될 거라고 말해서 잘 된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남들이 다 이천수 욕했을 때도 이천수 해외만 가면 대박 터진다 했었는데 한 번도 해외 나가서 대박 터진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유럽 가서 오히려 가가지고 이런저런 뭐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축구를 조금 집중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내가 이제 대학교 축구 보면서 저 선수 이제 프로 간다고 하는데 대박 터지겠다 했었는데 그 선수도 일본 가서 음주운전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냥 연변 뛰다가 지금 여기서 그냥 실업축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풍생고에서 축구 봤을 때도 저 선수 대박, 저 선수도 일본 간다 했었는데 저런 막 그 약간 능력이 있으면 일본 가서 대박 터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막 축구 보면서 어렸을 때 막 너무 잘한다, 대박 터질 것 같다라고 해서 잘된 선수가 없긴 해요. 생각해보면은 없긴 해요. 물론 이제 다 같이 말했던 뭐 사람들은 잘된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게 좀 뭐 내 개인적으로 기대한 게 많았나 봐요. 서운한 건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나라도 그런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만 희생을 강요할 필요 없죠. 맞아요. 희생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 욕심을 김민재를 통해서 얻을 필요도 없죠. 근데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진짜 좋아요. 진짜 제가 수비수 중에 가장 좋아했어요. 뭐 남들은 막 제2의 홍명보 누구누구 나올 때마다 많이 보고 했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었고 근데 김민재는 뭔가 축구를 이해하는 축구 이해도도 빠르고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뭐 앙키모티 사건 때문에 뭐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튼간에 뭐 김민재는 남들 눈치, 선배들 눈치 잘 안 보는 것도 좋았고, 뭔가 이제 어디 가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도 좋았고, 여러모로 참 김민재가 가지고 있는 게 축구적 외에도 이 선수가 정말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오퍼가 와야 가는 거 아니냐 유럽도, 그쵸? 그것도 맞죠. 우리가 막, 또 어정쩡한 유럽팀 가면은 또 뭐라 할 거면서, 근데 저는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김민재는 분명히 아시안컵이 끝나면,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안컵 이전에, 참 중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눈치도 빠르고, 네. 아시안컵 끝나면 정말 유럽 지역 시장 때가 뭔가 좀 더 김민재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기 전에 일부러 지금 김민재한테 이런 제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뭐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베이징 고안 회장도 좋아하고 감독도 좋아하고, 그러면 사실 가는 거는 너무 좋아요. 뛰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지금 봤을 때는. 왜냐면 그 감독이 좋아하지만 구단이 안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구단은 좋아하지만 감독이 안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고 하는 막 약간 힘싸움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김민재는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 있는 선수 누구 밀어내고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는 거고, 이 이적 자금이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여금이라 해가지고 중국이 70억 이상인가? 그 정도 금액 이상은
100%를 내야 돼요. 이 중국 협회한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쓰는 돈은 뭐 정부한테 100억이면 그 중국 거기에도 100을 내야 돼요. 200억 주고 데려가는 거야, 한마디로. 그만큼이면 사실 뭐 유럽의 탑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좋은 선수 데려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민재에게 쓴다. 그러면 누군가 밀어내겠죠, 김민재가. 그거에 대한 상황은 사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김민재도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내가 이 팀에 가서 솔직히 말하면 뭐 김영건처럼 뭐 못 뛰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뭐 좀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비난을 못 하겠어요. 근데 좀 아쉬워는 하죠. 우리 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선수가 몇 없어요. 있긴 있었죠, 과거에.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포항의 백승철이나, 네. 제가 몇몇 좋아했던, 제가 F서울의 기성용이 뛰었을 때도 사실 좀 좋아했던, 네, 유형의 선수고, 그다음 김민재도 그런 유형인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커요. 네.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얘기하든 저는 제 욕심을 부릴 것 같아서 제 욕심이 맞다라는 걸 미리 전제 말씀드리고, 네,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전 정말로 김민재 선수도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가, 김민재도 이 주변 또래 아니면 국가대표 가면은 선배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유럽 축구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도 욕심을 많이 냈고, 그리고 예전에 인터뷰 했을 때도 뭐 유럽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유럽 얘기 했으니까 왜 지금 중국 가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유혹이 될 만한, 네, 개짱돌님, 아,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축구 뉴스 할 때 다시 올 수 있으면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쿠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다른 기사에서도 나왔겠지만 김신욱도 텐진에 그 최강희 감독하고 같이 가는 게 확정적이고, 이 김민재도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 하더라고요. 기자분들 소스에서 계속 나오고, 이 중국발, 특히나 이제 K리그에서 중국발 소스, 그리고 중국 소식에 엄청 이 정보력이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기사 썼더라고요. 네, 그분이 썼을 때는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할 만큼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근데 이게 꿈을 포기한 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꿈을 포기한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아쉬움이 좀 커요. 저 혼자만. 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죠. 아니면은 뭐 반대로 뭐 아예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쿨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아이를 완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아니면 엄청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대우를 받고 한다면요. 아치하면 나가요. 네, 베이징과는 좋은 팀이에요. 과거 이제 대안, FE서울에서 대안이 이 베이징과에 갔을 때도 꽤나 성적이 괜찮았죠, 그때도. 네, 전북이랑 같은 조예요. 같은 조에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죠, 바로. 네. 베이징과는 이 인기도 되게 많아요. 초록색을 똑같이 전북에서 같은 색상을 공유하는 팀인데, 뭐 여기 외국인 선수들 클래스도 꽤나 좋은 팀이고, 네.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뭐 슈미트 감독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랑 있었던 기간이 있었으니까, 저는 물론 슈미트 감독에 대한 능력을 되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별로 뭐 중간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전술도 별로 없고, 뭐 슈미트나 레버쿠젠 감독이 히피아나 뭐 도찐개찐이라고 독인개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그 감독이 나중에 김민재가 유럽에 갈 수 있을 때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뭐 도움 주겠다, 뭐 그런 말도 했다고 하고, 뭐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안 믿는 이유가, 데려오려고 꼬시려면은 어떤 말을 못 하겠어요. 오면은 이제 4년 계약인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꼬실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하겠죠. 아쉬움이 있지만, 그리고 뭐 다른 부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가서 누가 성장했냐,
반대로 김민재가 가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뭐 저도 뭐 다른 이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여튼간에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진짜 안 가는 걸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고, 아예 그냥 알아보지도 않았고 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당연히 안 가겠지, 김민재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다라는 게 되게 높다고, 90% 이상 넘어간다고 이제 그 들었을 때 이게 좀 가는구나. 네. 아쉽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 좀 안으로 굽고 하다 보니까 우리 평가가 뭐 실제로 에이전트나 실제 유럽 구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저 정도 꽤 있는데, 유럽에 굳이 왜? 뭐 이런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민재 선수가 그 일본에 있는 유망한 선수들을, 수비수들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애들 이상한 애들 보다 훨씬 나은데 어떻게 김민재가 못 가고 그런 애들 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기 기사에 보면은 이전에 유럽 구단에서 오퍼가 좀 있었지만 그때 김민재가 월드컵 전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 계약이 이제 뭐 조심스럽게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도 유럽에서 관심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김민재의 마음을 흔들 정도의 좋은 뭐 또 관심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너무 좋은 기회죠. 네, 경제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죠. 네, 참 전북에서 신인 선수에게 5억 정도 주는 거면 사실 뭐 나쁜 계약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40억을 해마다 준다고 하는데, 네, 해마다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혹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데 다른 플랫폼에서 너한테 고정적으로 800만 원 줄게 와. 그럼 안 가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버는 금액의 8배를 주는 거예요. 8배를. 4년 동안이니까 160억. 실제로는 2년 동안 이제 40억 정도 받고 그 남은 2년 뒤에는 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60억 이상이 되겠죠? 금액적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김민재 선수, 근데 제가 김민재 선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김민재 선수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뭐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또 김민재가 또 깨주면 되니까 그럴 걸 바랄 뿐이죠. 다만 내 욕심에 그냥 뭔가 자꾸 뭐 다른 나라의 선수들 아시아에 비교하게 되면서 그냥 그런 건 있죠, 솔직히. 그런 거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저도. 네, 있어. 그 선수들은 이제 뭐 자국 리그로 가는 걸 더 선호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유럽을 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 유럽 연방에, 그러니까 유럽 빅리그 아니더라도 유럽의 더 높은 리그를 가기 위해서 몇 해 동안 막 약간 그 도전인데, 김민재도 똑같은 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다른 건데, 제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네. 적당히 좋아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했나 봐요. 왜냐면 뭔가 좀 옛날부터 답답한 게 많았거든요. 수비수 조용형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스페인 말라가를 가기로 했는데 그 말라가에서 논의가 없으니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동팀에 좀 뛰어라 해가지고 결국 중동에서만 뛰다가 돌아왔잖아요. 못 가고 말라가. 그 되게 유명한 사례예요. 네. 그 조용형 그 사건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비슷한 사례가 많았죠. 네. 그런 거 보면서 다른 포지션은, 그러니까 골키퍼 논외하고, 골키퍼 뭐 남태희도 남태희도 그렇고, 뭐 골키퍼 논외하고 다른 포지션은 다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유럽을 나가봤잖아요. 물론 골키퍼 나가봤지만 골키퍼는 이제 사실 우리 완전 동유럽에 거의 뭐 진출했다고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구단이니까 제외하고 나서 중앙 수비수도 분데스리가에 가봤고, 뭐 풀백들은 정말 좋은 팀도 가봤고, 중앙 미들, 수비형 미들, 수비형 미들, 뭐 김남일도 옛날 네덜란드 리그 진출했었고,
뭐 기성용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공미, 그다음에 뭐 자오 잉포워드, 공격수까지 다 유럽에 나가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발 좀 담그고 왔다라고 하는 포지션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수비 빼고 공격수도 뭐 윙포워드도 뭐 중앙 미들도 나름 그래도 발 좀 담그고 왔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꽤 있었는데 중앙 수비만 홍정호가 하고 있다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었죠. 근데 중간에 이제 최영수 감독이 불러가지고 장수에 갔었고 김민재한테 그래서 아마 제가 원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욕심도 충분히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왜? 유럽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리그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팀은 좋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에 나가서 많이 뛰는 게 중요하지, 그 팀이 오랫동안 뛸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그 팀이 어느 정도의 빅클럽이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제가 기준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저는 괜찮은 리그에서 얼마나 많이 뛰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팀은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권창훈이 프랑스 리그 갔을 때도 좋았어요. 디종 처음 저는 디종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1부 리그고. 네, 권창훈 가자마자 엄청 믿어주고 많이 뛰고 하는 거 보면서 권창훈이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 보면서 유럽에서 뛰는 것 자체가 뭔가 선수가 이 축구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뭐랄까 더 빠르구나. 그러니까 이래서 유럽을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실 좀 많이 봤죠. 보면서 느끼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저도 수원 팬이라 김남일이 이제 거기다가 간 거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엑셀시오르가 좋은 팀은 아니죠. 하지만 유럽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가서 김남일도 가자마자 되게 좋은 경기 했었고 물론 대우나 그런 것들이 다른 그 팀들보다는 엑셀시오르라는 팀이 좀 떨어진 팀이니까 많이. 하지만 김남일은 나중에 또 러시아 리그도 사실 김남일 러시아 진출했던 거는 사실 좀 많이 사람들이 까먹고 있죠. 네. 니폰니시 감독 아래에서 경기를 또 뛰었었으니까. 근데 그 팀도 사실 뭐 좀 러시아 리그에서 핫터치 치는 또 클럽이었고. 근데 뭐 우리 욕심만 채울 수 없잖아요. 김민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고 김민재가 어떻게 커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족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잘 성장해서 또 우리가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 보면 되는 거죠. 황인범 선수도 지금 뭐 계속해서 유럽 진출하려고 어떻게든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고. 근데 중국이 가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게 중국은 거의 매년마다 정책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요. 다행히도 근데 김민재는 워낙에 대우가 좋으니까 뭐 그 정책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김영건 같은 또 사례가 왜 한때 중국이 이제 뭐랄까 아시아컵도 없애면서 한국 선수들 많이 못 뛰었잖아요. 응?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네. 나름 전북이 대단한 팀이라는 게 한편으로 김기희 보낼 때도 진짜 엄청난 금액으로 보냈었고 옛날에 권경원 보냈을 때도 그 중동으로 보냈을 때도 그 신인 선수가 그렇게 비싸해갖고 지금 이번에 뭐 김민재도 사실 뭐 아시아통은 이제 전북이에요. 네. 전북이 아주 대단해요. 네. 전북은 좀 쏠쏠하겠어. 은근히 몇 년 한번 쫙 살펴보면은 은근히 좀 쏠쏠하겠어요. 네. 김기현은 이제 미국 갔죠. 시애틀 사운더스 갔는데 처음에는 좀 못 뛰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중후반쯤 돼서는 완전히 주전 먹어가지고 네. 시애틀은 워낙 또 인기팀. 시애틀도 유니폼이 초록색.
돈 많이 벌었죠. 그것도 뭐 이제 우리나라 K리그 자체가 셀링 리그인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는 다 셀링이지. 중국만 이제 노내고 중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축구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중동 팀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란 팀 거의 이란 팀으로 봐야지. 이란 팀, 한국 팀, 일본 팀인데 이란도 계속해서 유럽에 잘 보내고 있고. 또 이따가 저녁에 얘기하겠지만 이란 페르세폴리스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수원이랑 링크가 돼가지고 뭐 좀 이렇게 뭐가 좀 되나 싶었는데 그것도 좀 약간 틀어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덴프시 있던 그 팀. 네. 융비리도 잠깐 있었고. 여튼간에 네. 김민재 선수가 아직 오피셜 안 나왔지만 간다면 어제 간 거 뭘 할 수 없잖아요. 간다고 했을 때는 벌써 사인 다 한 거니까 거기서라도 잘 배우고 또 내가 따르게 중국 리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또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면 제가 김민재 정말 좋아해요. 이런 빌드업의 이해도나 경기에 관해서 공격적인 수비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가는 건데 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아쉬운 거 말했으니까 됐죠 뭐. 그래 거기서 사랑받고 돈 많이 벌면은 그것도 자기 인생에서 좋은 저기지 축구에서 얼마나 프로축구 선수 생활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도 나름의 또 결과론적으로 막 인생을 모르잖아요. 미래를 난 유럽 갈까 했는데 뭐 괜히 뭐 또 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초고액 진짜 평생 동안 이제 먹고 살 정도의 금액을 벌고 이런 게 다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간다 결정했다면 거기서 이제 잘 할 수 있길 바라야겠죠. 일본하고 뭐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적이고 일본은 약간 좀 꿈을 찾는 그런 걸로 봐야죠. 뭐. 네. 명예는 잘 모르겠네. 여튼 네 김민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네, 급하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축구 뉴스 할 때 모아서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많은 수많은 영상의 뉴스와 네, 다른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